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마을 가구수가 총 몇 가구인데요? 67세대. 그럼 반 가까이. 반 되고요. 네. 처음에 1차 사업 설명회 할 때 네. 옛날 분들이잖아요. 다. 예. 그래서 이제 RPC가 뭔 어떤 기능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유인물에 기재가 돼 있지만 3번항에 저도 직접적으로 모 인사한테 전화를 받았고 동네에서 이 사업을 뭐 동의해주면 뭐 20억짜리 마을 개발 자금을 뭐 검토하겠다, 뭐 약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무슨 얘기냐라고 바로 제가 반박에 들어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죠. 그건 다 차치하고 이것이 정말 님비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좀 친화 시설 같으면 동네 분들이 약 80% 이상 찬성을 해라. 그러면 일부 우리 20%에 여기 지금 마을 해관에 집합한 우리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물러서겠다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저희들이 80%를 요구하니까 투표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51대 49 형태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20억 운운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회유했다라고 얘기하는 의혹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 보훈구청 그 담당 과하고 했을 때는 2가구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아 그럼 마을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썼었는데 그럼 당초에 보훈군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2가구는 아예 없는 거네요. 없었습니다. 아 틀린 겁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이 지역 사업 설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왜 뭐 들고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표현이 그렇겠지만 아니 송죽에서 거부당하고 월성에서 뭐 비민주적이라는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퇴짜 동의받지 못한 거를 왜 하필이면 이만이냐 이거예요. 이만이.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 뭐 어떤 그 사업 설명회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뭐 적어도 주민 탐방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작성해 와가지고 이장이라는 대표를 통해서 오늘 사업 설명회가 있으니 마을회관에 집합을 해라. 그래 얘기했는데 거기서 바로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못할 정도로다가 사업 설명을 1차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3차까지 했지만 여기 반대 이유문에다가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법인 측이나 여기 군청에서 답변을 안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토지주들이 이제 많이 나서는 것 같이 됐는데 그 토지가 해당 토지가 6,000평 정도 되죠? 사업 토지가 약 5,400평이라고 약 6,000평. 네. 그 토지주가 여기 몇 분입니까? 4분, 5분. 4-5분. 네. 이분들 땅이 거기 수용이 되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토지주들이 이제 찬성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애초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우리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3분이고 나머지 2분은 보훈에 거주하고 있고 1분은 마로 소요에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저 소요에 계신 분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지 내 땅을 그렇게 토지 보상을 받아가지고 땅을 넘길 만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나는 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 이면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오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뭐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니까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결정적으로 우리 마을의 그쪽에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또 외시장터부터 잘못된 거니까 취소해달라 그 얘기시죠? 아닙니다. 이 시설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기존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얼마든지 검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로 최종 그 농협이나 법인 이사 차원에서 이사진에서 검토한 게 계안리하고 임만리를 두 호지를 결정을 했다 이거죠. 예. 근데 계안리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확장을 해도 얼마든지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이나 소음도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형이 있어요. 허벌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평가 요소에 의해서 계한리와 이만리를 비교해가지고 뭐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이만리를 결정했나 이거를 물어도 답변을 안 한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보훈농협에서 제가 질문해 보니까 계한리 쪽에 땅 수용이 그 주변에 가능한데 한 분이 아마 땅을 뭐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평당. 이면적 얘기로는 100만 원에 만약에 거론을 하니까 네. 야, 내 주변에 땅값이 평균 시세가 있는데 네.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5만 원까지 절충을 받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여기 우리 동네에 사시는 토지주들은 그 땅 시세는 9만 원에서 1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16만 5천 원으로 제시했다가 참 뭐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19만 원, 2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되더라고요. 거기에 그 피해가 저도 이제 가봤는데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고속도로 인근이고 그래서 그 폐 타이어 분진도 굉장히 많고 또 근데 그 뒤에 또 스마트팜 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옆에는 다육이 농장도 있고 또 산재된 비가림, 대추 비가림 시설이 5, 6개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거기가 우리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쌀을 도정하고 보관하는 데가 적절한지 하는 것도 의문이 좀 들겠네요.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7,000평에 스마트 시범 농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마을에서는 야 마을 진짜 자랑거리가 들어왔다. 대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 설명을 딱 하고 나서 5,400평에 건폐율이 몇 평이고 용적률이 몇 평이냐고 그러니까 건폐율이 약 2,400여 평에 최고 높이는 약 7, 8층의 구조물 18m짜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지 조성 다 해가고 있는 스마트 농원하고 여기서 선정한 이 RPC 이 지역하고는 붙었어. 그러면 그쪽의 지역 특성상 하루에 오후 2시 되면 그늘이 스마트 농업으로 다 드리워질 겁니다. 그럼 일조량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갖는 게 아니 왜 이렇게 검토하지? 전부 다가 우리가 느꼈던 게 다 같은 뭐 판단이었던 거죠. 거기에 또 그 각종 그 돼지 농장이나 그 소농장에서 오는 냄새도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로는 뭐 친환경 단지인데 거기서 우리 마을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보건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은 친환경 단지가 친환경 벼 재배 단지가 거의 뭐 잠식될 정도로다가 한 12동이 한 뭐 150마리 이상 사육할 수 있는 건물로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저 뒤에는 수문 쪽으로는 그 돼지 농장, 불목 쪽으로 돼지 농장.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지금 RPC 지역에 그쪽이 출구인데 그것도 또 더 나가다 보면 30번 고속국도하고 또 이렇게 막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분진도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참고는 하는데 뭐 돌이킬 수 없는 얘기니까. 이거 하나라도 좀 검토해달라는 게 여기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늘 마을 주민으로서 또 저도 뭐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살았지만 송이산 IC에서 마을로 오다 보면 그 30번 고속국도 그 고가 교량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보면 300년 솔수이 보입니다. 이렇게. 야, 그러면 우리들이 다 향후에 나가보면 야, 그래도 저 숲 가지고 우리가 마을을 자랑할 수 있다. 근데 18m 구조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까이 와야 숲이 있구나라고 일단 인식이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300년 솔숲 마을로 유명한 마을 경관을 보장해달라. 이런 것도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농협하고는 얘기를 해보셨어요? 지금 1, 2차 사업 설명회 때 법인 관계자가 나와 설명을 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일체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 농경과장 시간을 주셔서 이 군수님 찾아뵙고 뭐 그때로다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접촉했던 건 그때가 마지막이고 일체 저희들하고는 뭐. 근데 군수님 만나셨을 때 뭐 별다른 성과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감정이 격양되고 불필요한 듯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군수님께서 좀 언짢으셨는지 뭐 아주머니 여기 뭐 싸우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농경과장도 거들다가 사람들이 말이죠. 예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시간이 4시 좀 더 넘어서서 시간 주시면서 다음 그 군수님 시간 계획에 의한 그 시간이 약 한 25분 정도인데 지금도 이렇게 경과되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뭐 드릴 말씀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계속 25분간이라는 것에 못을 박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불편했죠. 그 RPC는 보험금 소관보다는 사실 보험금은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하고 저기 해주는 거고 실질적인 농업 여기 법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RPC?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글로 가셔야지 왜 일로 오셨어요? 여기 뭐야 스마트 농정 과장님이 예. 계속 그 뭐 기사원을 갖다 제공하는 것 같아서 마치 예. 기사권을 제공한다고요? 예, 예. 그런 기분밖에 안 들었습니다. 기사가 완전히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쪽으로. 그 기사 속에 이승엽 스마트 농정 과장이 그 얘기해서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여기도 기록이 돼 있지만 상장리, 장안리, 이만리 생산표 2,000톤을 국한해서 그 신축되는 시설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다, 수매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장께서 언급할 때는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건 관내 4,100여 변호사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3개 마을 2,000톤에 국한해가지고 수매한다라는 게 왜 이만리 벼농가, 재배농가 4,100여 농가로 이렇게 확대가 되느냐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뭐 이거 올라가면 뭐 도나 농림식품부에서 지역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실사가 나오는데 그 실사 나오시는 분들하고 1차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제고해 주셔야만이 반대 입장에 안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뭐 저희들 힘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거에서 뭐 수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아예 그 위치를 옮겨야 되는 거네요. 그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죠. 네. 그래서 저들은 기존에 있는 하장리 또 계안리 지역에 확장이 바람직하지 않겠니까 한번 부지 선정을 다시 해주십사. 그 다음에 거기 그 좁아 터진 무기에 4, 5km 반내에 기존의 RPC 시설 2개소에 왜 이만리 신축의 RPC가 또 필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뭐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없더라고요. 거기 써있지만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약 20개소의 시설을 뭐 집진시설이나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고쳐서 쓰는 거지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신축으로 가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더라고요. 그 마을이 기계유씨 집성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 기계유씨. 그래? 네. 유씨 분들. 기계유씨 집성촌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다 출향인들이 더 많고 그래가지고 67세대 중에 기계유씨 뭐 한 20여 세대입니까? 20여 세 되는 거 없어. 그 마을에서도 이것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좀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시죠? 많이 매월 한 번씩 만나서 뭐 향임회라는 우리 친목단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뭐 서로 반목한 상태로다가 그냥 모임하고 있고 엊그제까지 형 오랜만이야 대충 공사 잘 쳤어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남자들 하는 얘기를 쌩 까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같이 협의는 잘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걸 차라리 오히려 주민들 간 합의를 잘 봐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해야 그 주민들 간 자생력도 그래서 그러면 그걸 군에 전달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솔직히. 그 애들이 물었죠. 야 네가 찬성하는 이유를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딱 한마디예요. 내 생업과 직결돼 있다. 형 이거 농사 지면 가까운 데 시설이 있으니까 빨리 갖다 주고 좋잖아. 이것뿐입니다. 땅값을 높게 거기가 평균 땅값이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가가 지금 9만원에서 10만 원인데 그죠? 또 여기 반대 지역에 있는 어느 집안의 아주머니께서는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내 땅이 8,000평이나 있는데 그게 만약에 9만 원에 형성돼 있다가 만약에 5, 6만 원 떨어지는 날이면 나는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면 그 인근의 땅값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좌측에 있는 축사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누가 무슨 메리트를 가지고 땅을 뭐 매매하러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림은 요즘 뭐 인구, 농촌 인구 소멸 시대에 그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과연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을을 지금 유지시키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네, 여기 다. 아, 그 마을에 귀농귀촌 세대가 몇 분 됩니까? 한 7세대 이렇게 됩니다. 그 이분들이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 한번 와봐라. 그래서 보은에 소문나기를 아까 기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기계입시 집성촌이라는 이 소문 때문에 여기 부동산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야, 거기 종토가 너무 많아. 땅이 매매가 안 돼. 그래가지고 주저주저 하신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와가지고도 잘 적응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아니요. 일반인들. 저희가 그래서 서명을 전부 다 받았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한 40명 가까이 전부 다 서명을 받은 상태예요. 40명이요? 지금 35명 정도 받았어요 지금.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반만 되네요 지금 예, 분위기가. 예. 집에 5개 받아. 아니요, 저기 그 40개 정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40명 몇 개 되니까. 왜냐하면 찬성하시는 분은 땅주인들하고 그 친인척 관계로 돼 있는 분들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그분들 그 임대. 네, 거기까지만. 아니고 세대로 봐야 된다. 세대.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거기서 가까이 가장 100m 가까이 있는 다육이 농장을 해요. 근데 이게 들어온다고 저는 저희 집에 처음에 2월 26일 날 농협 대표님하고 조공 대표님하고 뭐 이렇게 전 이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땅 주인하고 오셔갖고 RPC가 들어오는데 저는 처음에 RPC가 뭔지 모르고 냄새 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여기 고향으로 왔는데 RPC가 뭔지를 몰라서 조공 대표님 보고 혹시 그거 냄새 나요? 이러니까 아니요 냄새 안 나요. 괜찮은 시설이에요. 제가 얼마나 안 하고 있는 그거를 전혀 몰라. 그래서 냄새 안 나면 괜찮아요 하고 제가 보내드리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방앗간이잖아요. 미국 처리장이라 했으면 제가 알아듣기 쉬운데 RPC라 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방앗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저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라도 이게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통보만 해주셨어요. 통보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조공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계속 전화를 했더니만 한 번 오셨어요. 저희 집에 한 번 딱.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얘기라도 서로 소통을 좀 하든지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마을 의견이 반반이다 보니까 우리 불쌍한 이장님입니다. 이장은 이쪽에도 못 쓰고 이쪽에도 못 쓰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좀 꼬드기려고 그랬죠. 야 마을 안녕을 위해서 반대 진영에 서서 좀 우리가 좀 책임 있게 하자 그랬는데도 안 돼. 이거 끝나고 마을 통합 차원에서 나는 입장 변명을 고려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렇게 했는데 신임 이장이 저 오랫동안 출양돼 있다가 여기 또 같이 왔던 입장입니다. 자기 아내 데리고 고향 땅이라고 와가지고 지금 한 6, 7년 됐는데 마을에 좀 변화의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과거에 이장하셨던 분들을 빼고 새로운 감각이 있으신 그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2월 1일 임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복잡한 난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시점입니다. 이게 많이 대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결하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송주에서 거부당하고 월송리에서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만 내용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기들이 파악하니까 상주 같은 경우는 8년을 끌어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 RPC 뭐 현대화 사업이 2003년도부터 했다고 자료에 써 있던데 그러면 여기도 뭐 3년이라고 얘기하는 막 오래 못하면 뭐 3년 후에 재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심대한 타격이라고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 쓰지 말고 마을 사람들한테 참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장점이 있고 조금만 이것만 우리가 보완해주면 크게 불편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경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와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냥 한두 달 만에 그냥 막 요번에 우리가 물러설 수 없어 하는 식으로다가 막 밀어쳐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오기 전에 어제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요약식으로 적어가지고 일봉을 해서 법인 차원의 관계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런 자리 만들어 달라. 우리 같이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뭐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이라도 그 RPC 대표하고 동업법인 대표하고 뭐 보험군하고 해서 이런 공청회라든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면은 네. 응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업 신청은 또 뭐 4월 28일까지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바로 농림식품부로다가 제출이 되면 이미 심의는 시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실사팀이 마을을 내방하면 저희들이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한번 의사는 다 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 아까 담당 공무원 오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실 설명 같은 걸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조공에도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날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원래 이쪽으로 네, 하세요. 지금 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죽겠어요. 사람이 우선이지 그게 들어오는 게 우선인가요? 여기 블록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한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보다 더 친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로가 등 돌리고 살아요. 우울증이 와서 죽겠어 정말로. 생활도 안 되고요. 현명한 판단 해주셔요. 제발 좀 생활 좀 하게 좀 이래로 살게 해주세요 좀. 아주 그냥 잠도 안 오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요새. 아무것도 안 돼요. 일도 안 잡히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다른 데 가서는 할 얘기 갈 수도 없고 여기 온다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지금 그분들하고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왜 이렇게 만들어놓는 이 집에 사는데 지금 목판 만드는데 벽지 담지 않습니까? 그 집들 우리 집들 같이 함께 담그다가 1년 내 일이에요. 1년 내. 1년 내 일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군데서 밥 먹고 한 군데서 잠만 따로 자지.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집하고 왼수 지금. 그 집은 찬성하시는 분이. 예. 땅주인. 그래 땅주인이라 그래도 우리도 피해가 없고 괜찮으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우스도 크게 하고 이게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방앗간이 뭐고 뭔지 몰랐다가 이게 이렇다고 외지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 모임회를 가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들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아직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생활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나 미치겠어. 미쳐 정말. 일단 저희가 저기 생활되게 저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한 동네. 그러니까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쪽 분들. 그러니까 똑바로 해주세요. 똑바로. 이 환경을 세우고 사람이 살게끔 해주세요. 똑바로. 어머니, 저희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양쪽의 얘기를 똑같이 보도를 해드리면은 기자들의 역할은 되는 거고요. 예, 단지 이제 피해 사항이 있다든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유럽 선진국을 보면 후대를 위해서 50년, 100년 분 와인을 만들잖아요. 예. 이 시골은 시골다운 게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제가 유럽은 아직 안 가봤지만 일본 유후인 같은 마을은 진짜 작은 마을에 그렇게 뭐 온천 때문에 이제 물론 거기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보훈도 인구가 앞으로 뭐 점점 뭐 더 소멸되겠지만 좀 이런 유후인처럼 그런 마을을 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속리산을 좀 활용해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이만 소나무숲을 좀 활용해서요. 근데 시골에 왜 자꾸 이런 콘크리트 건물을 좀 올리는지 원상복귀도 힘들잖아요. 나중에 그걸 안 했을 경우도 원상복귀가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기자분들이요 좋은 기사를 좀 써주세요. 보훈의 발전을 위해서 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살만한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대표님만 발언하시기로 했는데 좀 듣다 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좀 예. 지금 관계자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이런 이 거대한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무슨 100억, 200억짜리 저거 하는데 이렇게 무슨 한두 달 만에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전 이상 3년 훨씬 전부터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때부터 모든 전체적인 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 3년 전, 5년 전에 후보지를 하나, 둘, 셋, 넷 몇 군데 선정해 놓고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서서히 이게 압축되고 좁혀져서 결정이 돼야지 이거 무슨 유치원생들이 결정한 겁니까? 여기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했다. 그 다음 안 하다가 안 되니까 저기 했다고 그랬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군수 면담 때 군수님이 모두 발언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삼광리가 품질은 엄청 좋은데 도정이 잘못돼가지고 제값을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 4,100 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각 집에서 100평, 200평, 1000평 그거 경작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농번 시대. 그러나 지금은 솔직히 그 넓은 땅이 있지만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이런 어떤 그 기회를 갖춘 소수 몇 명의 농부가 위탁 경작 또 뭡니까 이거 거꾸로 아니 이렇게 임대 뭐라 그러나 임대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경작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우리 땅 좀 경작해 주시오. 난 나이가 들고 힘없어서 못합니다. 해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4,100 농가라고 그러지만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4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됩니다. 얘기할 게 아니지 지금. 왜 얘기를 할 게 아니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닙니다. 잠깐 좀 옆에서 내지 말고 진짜 짜증나게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쌀값을 올렸다 치자 이겁니다. 누구한테 이익입니까? 본 국민한테 이익입니까? 삼광리 정의품 송쌀 20kg 한 포대 하늘마트 5만원 써 있습니다. 5만원 주고 사 먹던 걸 갖다가 갑자기 전 90% 이상의 국민들은 갑자기 20kg짜리 75,000원에 사 먹으라면 누구를 위한 군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